네, 안녕하세요. 6월 14일 아도금천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천구 코로나 확진자가 307일 만에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6월 13일 7명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2021년 작년 8월 10일 10명, 8월 10일 9명 이후로 10명이 내로 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약 30에서 5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7명째 발생했다고 좀 문자가 왔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뭐냐면 주말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청 앞에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소를 이용하기보다는 일반 병원에서 신속 항원 키트로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 병원이 문을 닫고,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일요일 같은 경우, 특히 월요일에 발표된 숫자에서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건데요. 사실 경향성으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7명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구청 입장인데,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7명으로 잡히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청에서는 일단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승 아파트의 임시 선별 진료소를 지난 5월 30일자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검사를 하시려면 금천구청 보건소 앞에 있는 선별 진료소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코로나 후유증 안심 클리닉을 6월 3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확진 후 30일 경과한 이후 15세 이상 구민 같은 경우는 상담이 가능하고요. 보건소 2층에 있는 1차 진료실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전화를 예약을 해야 되고요. 주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의사와 후유증 문진 통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상태 평가한 다음에 뭐 좀 안 좋다 싶으시면 흉부 촬영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내가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인데요. 금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국가기록관리에 관련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단체, 민간 공공단체 부문에서 수상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은 6월 9일이 세계 기록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록의 아주 강자였죠. 왜냐면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그래서 기록하면은 대한민국이었는데요.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기록관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센터에 보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기록관 활동이 지역 공동체 기록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 복원에 기여했다고 지금 행자부는 좀 평가를 했고요. 김우선 센터장은 일단 공동체 기록은 결국은 마을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표현이 다양해질수록 마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축하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수상식에는요, 일단은 국민포장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조사한 이런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국민포장을 받았고, 대통령 평창에는 개인 4명 그리고 단체 3곳이 받았습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6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요. 행자부 장관 표창으로는 17명의 개인과 11개 단체가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양청 물놀이장 금천구에 있는데요. 올해도 개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구청 블로그에 공지가 됐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일단은 금천구의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20% 이하다. 그리고 마스크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개장하지 않기로 밝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년째 개장하지 않게 됐는데요. 금천 퐁당퐁당 어린이 물놀이장은 독산역 근처에 있는 큰 규모의 어린이 물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부모님들도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인근의 광명, 안양천의 물놀이장, 그리고 광명시는 경륜장 앞에도 임시적으로 물놀이장을 만드는데, 여기는 6월 28일 날 개장을 합니다. 또 구로구 안양천 물놀이장도 7월 5일에 개장한다고 밝혔는데, 금천구만 유독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개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퐁당퐁당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천신협에서 좀 뿌듯한 소식인데요. 금천미래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신협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 4월 21일 날 좀 진행된 건데요. 금천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일단 신협을 견학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요리활동,
보이스피싱 교육, 그래서 여름방학 물놀이 체험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결국에는 좀 경제 관념도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정석 금천 진여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 관념과 협동의 가치를 전파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좀 평가했고요. 미래 세대의 건강에 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지역사회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신임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출생, 영유아 아이들에게 그 책을 나눠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금천구가 2019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들에게 그림책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월요일부터 배부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나 아니면은 금천 구립도서관 또는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2019년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게 좀 포스터가 보시면 서울 북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 그리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책꾸러미를 줍니다. 그래서 그림책 2권 그리고 에코백 가이드북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개월수에 따라 달리 지급되고 있고요. 일단은 책꾸러미는 이게 출생신고 시에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립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또는 공립작은도서관 방문해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방문하실 때 보호자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아기수첩을 지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책으로 아이들을 좀 재밌게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환경의 날을 맞아서 금천구가 6월 9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금천 에코 프라이데이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금천구청역에서부터 시흥 사거리까지 행진을 좀 했고요. 에코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세탁하거나 아니면 청소, 냉난방 등에서 좀 녹색 생활을 실천해야 하자라는 부분으로서 좀 점검하고 있는데요. 금천구는 에코 마일리제 그리고 승용차 마일리제를 좀 운영하고 있고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할 때는 보조금도 지원한 사업이 있으니까 또 이런 실천을 실상생활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민간협력 네트워크 제로 서울 실천단을 이렇게 출범했는데요. 이거는 기업 위주입니다. 13개 기업과 3개 경제협의체가 참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이런 것들을 자기 기업의 활동 속에서 녹여내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의 대표적인 문화재죠. 호암산성, 그리고 호합사회를 제대로 즐겨보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스터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놀면 뭐하니 해서 호암산성 호우맨이라고 4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소원을 말해봐라고 해서 호합사 관련해서 3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면 금천구에 있는 교육나눔협동조합의 카페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좀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생생문화재 사업은 호암 삼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놀면 뭐하니 호암 삼성 홍보맨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축제 그리고 내가 알리는 호암 삼성 시즌2 그리고 호암 삼성 해피워킹 호암산성 학교 등 탐방, 교육, 체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죠. 전통산사 문화재인 호합사를 주제로는 소원을 말해봐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니 호합사에서 명상을 그리고 산사인문학 준이 스님과의 대화 이렇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이런 우리 대표 문화재 호암산성과 호암사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한번 교육나눔 협동조합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스트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좀 소식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어떤 주민참여냐 하니까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ESG 플러스 D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그리고 D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좀 긴 시간 동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변화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QR코드가 있는데요. 아니면 시설관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QR코드를 가서 하시면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이 뜹니다. 이거를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20만 원의 상금도 주시고, 참가상 같은 경우도 각 1만 원의 참가상을 추첨을 통해서 3명에게 준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것도 부상도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활동들이 금천구에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1일 금천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총회가 대강당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요즘 이제 대강당에서 서서히 이렇게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좀 코로나의 변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6월 11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금천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일단은 금천구 청소년위회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정책 제안들을 참여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구에 있는 청소년 중고등학생 34명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요달 첫 회의에서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청소년 총선거가 좀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갈 사항을 점검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연합축제 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축제 기획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구정과 그러면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들에도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봄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요즘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선선하고 덥긴 하지만 저녁 되면 선선한 바람이 많이 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매우 맑고 쾌청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느끼시면 모르겠지만은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좀 밝힌 내용인데요. 올 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20 마이크로그램으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 초미세먼지 일일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는 고농도 연령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동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비상 저감 조치 발동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왜 이럴까라고 원인을 좀 분석한 게 있는데요. 일단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과 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을 서울시가 해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서울시의 정책적인 효과가 축적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상 여건 속에서는 뭐냐면 대기 정체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을 다듬으면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대기가 정체되어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다 이런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기 정체일수도 지난해 23일에서 올해 8일로 크게 좀 감소했는데요. 대기 정체라는 것은 대기가 이렇게 고여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같은 경우는 대기 정체 현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는 그런 것이 많이 줄었다고 좀 밝혔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경제 활동도 극복됐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사실 많이 회복했다가 이것이 다시 지금 낮아진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서울시는 분석했는데요. 표와 보듯이 점점 2019년보다 2020년이 많이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은 없는데 비가 많이 안 와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비도 좀 날씨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2022년 1분기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등록한 약 178만 대가 대상이고요.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고지 신청하시면 납부기한 종료 전에 한 번 더 고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자고지를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세 연세액은 미리 납부하시면 1, 3, 6월에 한해서 고지하면 미리 납부하셨으면 이번 고지에서는 제외되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미리 납부하시면 할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을 야조금천과 마시면 금천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수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